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11월 파이 기본 채굴률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시간당 기본 채굴률은 0.0095 파이였고요. 이번 11월에 들어서서 변화된 시간당 기본 채굴률은 약 0.0089 파이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74% 채굴률이 감소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달 연속 마이너스 5% 감소율을 보인 적은 작년 2022년 8월, 9월 이후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파이 채굴을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노드나 다른 락업을 통한 또 보너스를 얻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닝팀 보너스도 있고요. 기본 채굴률보다는 훨씬 높은 채굴률을 유지하고 있으시겠지만 신규 가입자분들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 기본 채굴률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하루에 0.2개의 파이밖에 채굴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채굴을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약 6.4개의 파이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시간당 기본 채굴률이 파이 거래 수수료 0.01 파이보다도 낮아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을 해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파이코인의 희소성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풀이가 가능하고요. 하루에 0.2개씩 파이코인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수치만큼 보상받았을 때 이 파이코인을 의미 없이 시장에 내다버리는 파이오니어는 앞으로 매우 드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면 여러 또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은 충분히 또 모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또 본인의 비용과 에너지를 이 생태계에 쏟아붓느냐에 따라 파이코인 보상량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채굴 속도만을 보고 미리 포기를 하시거나 미래 거래소의 상장만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 채굴을 하시면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해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대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는 정도 선에서 P2P 거래를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요. 나름대로의 의미와 또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 계정의 수는 약 336만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코어팀 지갑, GBQQ 지갑에서 신규 지갑의 생성과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코인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즉 조만간 새로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코인이 이동이 된 후 짧게는 반나절, 또 길게는 며칠이 지난 후에 마이그레이션이 가동이 되는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충분한 마이그레이션 양이 먼저 있어준 후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신규 지갑 생성하는 코어팀의 지갑 GABT로 이동된 파이코인의 양을 제가 차트로 잠시 보여드리자면 지난 9월 달에는 5천만 개씩 총 4번에 걸쳐서 총 2억 개의 파이코인이 코어팀에 의해서 충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마이그레이션을 만들어내었는데요. 10월은 이 코인의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은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11월 이번 달에는 이제 처음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이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시다시피 로드맵 버전 1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로드맵 버전 1의 핵심을 또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코어팀의 멤버죠. 스와롭이 시니어 채팅창에 등장을 해서 여러 파이오니어들과 간단하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와롭은 버전 1 로드맵에 관해서 모두 확인을 해보았는지 질문을 띄웁니다. 그러자 한 유저가 버전 1을 다 읽어보았고 여러 성과들과 과정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개척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12월에 오픈되는 버전 2에는 메인넷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스와롭은 분명히 말하지만 로드맵 버전 2에는 오픈 메인넷 날짜가 없습니다. 그것은 코어팀에서 계획을 한 번도 시도한 적도 없었고 우리가 항상 일관되게 전달해온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이 포함된 추가 섹션이 있어 사람들은 앞으로 네트워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성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드맵 버전 1에는 파이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여전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 버전 1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개척자들이 현재까지의 성과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유저는 수아룹에게 그러나 메인넷을 열기 전에 파이가 도달해야 하는 기준값 등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아룹은 로드맵 버전 2에는 오픈 메인넷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는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내기로 유명한 멜딘의 글이 되겠는데요. 2년 동안 생태계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 제품 관련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는 2년 전에 정의한 것들과 아주 똑같은 것들, 흡사한 개념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습니까? 메인넷 오픈이 얼마나 남았나요? 개척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KYC 검증을 수행하고 교육을 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개발자를 초대하고 비즈니스에 파이를 수용하는 등 파이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생태계는 얼마나 성숙해졌나요? 저는 개척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공백으로 머무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아룹은 지난 몇 년간 파이오니어가 해온 일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생태계가 얼마나 성숙해졌느냐는 개척자들의 일상적인 노력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파이 앱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의 생태계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구축 테스트넷 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아시다시피 파이코 팀은 현재까지 스테이크 DM의 파이챗이나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나 KYC의 세 가지 파이 지원 앱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KYC조차 암호화폐 통합이 가능한 웹 3.0 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아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채팅창의 모더 중 한 명인 그런치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방에 있는 여기 모더들은 미래 메인넷에 대한 날짜와 버전2가 관련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 생각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요. 수아룹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수아룹은 파이오니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모두들은 모두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아룹은 이어서 또한 로드맵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계 측면에는 SDK, 개발자 지갑, 파이넷 등의 결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태계의 파이 앱 생성 및 유틸리티를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의 인프라 구성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모두 훌륭한 개척자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멜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코어 팀이 진행해온 모든 프로젝트들, 특히 KYC 관련, DM 관련, 파이어사이드 관련, UI 변경이나 파이 브라우저 변경 등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작은 디테일들,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와 같은 여러 척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개척자들이 생태계 성숙도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기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KYC의 충분한 양과 성숙한 유틸리티 생태계였는데요. 이런 기준점이 아직은 코어팀의 핵심 인원으로 인해서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틸리티 생태계의 성숙도라는 그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자 수아룹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화를 좀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파이오니어들은 버전 1을 충분히 잘 읽었고 이해를 했다. 또 코어팀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코어팀 입장에서도 버전 2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픈 메인넷의 날짜를 언급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의 목소리를 보자면 버전 2는 단순히 현재나 미래의 개발 사항만 나열하지 말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가 어느 정도로 와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를 더
성취해야 되는지 그런 척도를 좀 더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블록체인 문화기구 IBCO 주최로 진행이 되는 파이 네트워크 포럼에 대해서도 잠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안동수 박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파이오니어 분들이 모여서 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파이노믹스라는 파이 서적 발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수요일에 파이 경제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포럼에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더 확정이 되어서 제가 다시 재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요. 이번 한국 디지털 화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이라는 대주제로 포럼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행사 기호를 보시면 국내 디지털 화폐 경제 활성화를 논의를 하면서 결국 핵심 주제는 국내의 파이 경제와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재단과 어떤 타 블록체인의 NFT 판매나 그런 프로젝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순수 파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된 그런 포럼이라고 재차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드리자면 일시는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진행이 되고, 장소는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 국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을 보면요, 주제 발표자로는 우승택 님이 참석을 직접 하셔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 참여자는 기획 총괄을 맡으신 안동수 님, 그리고 국내 파이 인플루언서님들, 특히 유튜브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번 포럼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한마음으로 모두 매우 열정적인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250석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입장료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10,000원의 입장료가 존재하고요. 수익금은 비용 처리 후에 IBCO 성립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행 순서를 보면 업무 협약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서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IBCO와 경우회가 공동 사업 협력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우에는 한국 퇴직 경찰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과 공동 사업 협력을 체결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도 파이 커뮤니티의 힘을 더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이런 단체와 이벤트가 있음에 저도 큰 응원을 드려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